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일성 TV입니다. 21세기 한의치료 두 번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 친구학이 뭐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친구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경락학이 무엇이다 라는 것 자체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그 경락학,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생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21세기 한의치료 친구 세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생명론, 제가 브이로그 하면서 읽어드린 것 자체가 30초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고 또 현대에서 생명론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드리고 또 한의학에서 생명론이라는 정확한 논문상 자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이다. 하늘은 맑고 땅은 따뜻하여 생명이 소통한다. 소통하고 맑고 따뜻한 사람은 휴식하면 증상은 해결되나 체온이 떨어지면 맑게 소통해도 치료가 어렵다. 좋은 의사는 증상이 있을 때 위로하고 병은 보험 치료를 기본으로 치료하고 비보험 치료는 예후를 환자에게 설명한다. 좋은 의사는 소통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 맑고 따뜻한 국가에 기여한다.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소통하면 자연이 건강해진다. 이게 제가 저번에 30초 해가지고 생명론을 올려놓은 글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생명론이라는 것 자체를 한 10줄에 해당하는 것 자체를 딱 적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추론의 근거죠. 그 추론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생명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며 약간 설명을 보탤까 합니다. 생명론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물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특수한 원리가 작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네. 자, 우리가 생명을 볼 때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 자체를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해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후자는 예전부터의 일반적인 개념이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론으로 생명에 철학적 형식을 부여하였고 근세 이후에도 여러 사상 형식을 갖춘 영혼론이 재창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생기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자는 일반적으로 기계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그러한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 근세 이래의 생물학에서 생명 현상이 하나 둘씩 물질적으로 해명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기계론이 점차 유력해지기 시작하였다. 위너에 의한 사이버네스틱스의 창시와 그와 관련되는 생명 현상의 해명, 특히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는 견해 등의 확립은 생물체를 복잡한 자동 기계로서 이해하는 데카르트적인 기계론을 강화시키고 있다. 아무튼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는 날 생명을 새로이 정의하는 일은 철학자의 것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생명이라 그러는 것 자체는 스스로 복제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고요.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하죠. 인조인간, 요새 뭐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복제하는 힘을 가지는 생명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의 연속성 속에서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해내는 거,
이것 자체는 신의 영역이죠.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종교 앞에 인간은 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인류가 문명을 창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표상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생명답게 만들려고 하는 창조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 생명론은 정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류는 처음에 그 생명론을 구상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현대에 와서도 사실상 여러 사상적 이론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것이죠. 정신이라는 말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그 인공지능을 가진 인조인간이 감정, 정신, 영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갈릴레오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과 존재를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이런 것을 과학에서 데이즌 이래서 꼬르지또 에르고라는 것 자체는 이원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기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계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접근 편의성 부분 우리가 상당 부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명의 그림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뤄내는 것이지 생명 자체를 우리가 복구해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에 우리나라 서구 전래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생명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기계론에 치우쳐져 있어요. 양자를 비교하면서 기계론에 가지고 있는 그 편의성을 이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무턱대고 기계론이 최고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사고가 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수술나라 회원이 되는 케이스, 수술하고 나면 그 수술의 흔적을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가 많이 보게 돼요. 인간을 기계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오류, 그러한 부작용에 고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론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론과 기계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당연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놓은 생기론 자체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의학은 그런 생기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의학이고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갈 의학입니다. 한의학이 그 생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원문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읽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읽어보시죠. 부양론. 천지의 기운이 서로 사귀어 변하면 만물이 변화되어 생겨납니다. 천지의 기운이 막히어 통하지 않으면 만물이 죽거나 감추어집니다. 천지는 만물의 부모가 되고 물과 불의 기운은 음양의 조짐이 됩니다. 사람도 또한 이에 응하니 심화는 위에 있고 신수는 밑에 있게 됩니다. 화기가 물에 내려온 이후에야 수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고로 양기가 물에 합하면 살고 양기가 되돌아가면 죽습니다. 어떤 것으로서 그것이 그러함을 분명히 합니까? 어린아이는 겨울에도 발을 내놓고 다니고 노인들은 여름에도 무릎이 시립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데 양기가 오면 나아지고 양기가 어릴 때는 길러지고 양이 성해지면 건강해지고 양이 쇠해지면 늙어지고 양이 되돌아가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음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음양이라는 거 저번에도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인체로 따지자면 뼈 위에 근육이 덮여져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내부에서 순환력과 면역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요. 현대 화학에서도 열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것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화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도시 일기압에서 가열을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실험들, 여러 가지 현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뭐 가장 가깝게는 설탕물을 타 먹는다.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용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 타면 더 빨리 녹잖아요. 또 뭐 현대인이 스틱 커피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뜨거운 물에 넣어야 빨리 녹게 되겠죠. 물론 물이라는 용매 사항 자체에 내에서 닿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지게끔 이렇게 제조를 해놔서 금방 풀어지긴 하지만 거기에 열이 가해지면 훨씬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지라는 것 자체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안에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론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만물의 모든 변화는 물과 불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불, 이 부분이 바로 양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변화, 생명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심장의 박동이 치게 하고 혈액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36.5도라는 것을 지키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생명현상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증 이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이요. 심은 화의 주장이 되므로 군화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상화라고 말하는 것은 별도의 화가 아니라 바로 군화가 신수에 행하여서 발생한 화를 이룹니다. 화가 기운이 되어서 능히 지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소화도 하고 기부를 영화롭게 하고 풍한을 막아줍니다. 일신에 두루 행하고 어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화기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게 됩니다. 양은 낳고 기르는 것을 주장하여 사시로 말하면 봄, 여름이 되고 하루를 말하면 낮이 됩니다. 음은 오그라들고 줄이는 것을 주관하여 사시로는 가을, 겨울이 되고 하루로는 밤이 됩니다. 고로 하늘의 운행은 마땅히 일광으로서 박습니다. 다시 음양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음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양은 따뜻한 것이고 음은 차가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대대적 관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 자체를 설명할 때 음양만큼 이렇게 추상적 용어를 쓰지 않고는 그 양쪽의 어떤 비교, 변화 내지는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음양이라는 용어의 현대적 의미들을 여러분들 음양이란 그 단어의 그 절묘함을 여러분들 아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군화, 상화라는 말을 하는데 이 상화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군화, 상화라는 말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자체에 내는 것은 우리가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계획, 실천, 결과, 재투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랬죠. 이러한 모든 것은 관계론적 언어 관점에서 동양의 모든 간을 우리가 계획, 심장을 실천, 폐를 결과, 신장을 재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동양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 해당하는 역경에서도 이런 것을 원형리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으뜸원자에다가 형통할 형자에다가 결과리에다가 이제 정숙할 정자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기면 다시 재투자하고 또 다시 계획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기면 다시 재투자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건강도 거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몸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결과가 생겨서 다시 재투자하는 근본적인 그 형식이 되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기론이라는 생명론입니다. 아까 기계론이라는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생명론입니다. 또 이것도 볼까요? 양이 이긴즉 열이 나고 음이 이기게 되면 차갑습니다. 양이 태과하면 병이 없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발한시키거나 소통시켜주면 병이 낫게 됩니다. 음이 태과하면 병을 크게 짓게 되어 제법 따뜻한 약을 써도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사람은 찬 기운이 피모에 올 때 다스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금맥에 들어올 때 다스리고 그 다음으로는 육부에 들어올 때 다스리고 그 다음은 오장으로 들어왔을 때 다스립니다. 오장으로 들어왔을 때 다스리는 것은 반은 살고 반은 죽습니다. 저 헌기는 신령한 성인이라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양으로서 주장을 하였는데 허씨를 논함에 사기가 성한 것을 실이라 하였고 정기가 탈한 것을 허라고 하였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풍안이요 정기는 양기입니다. 성인들이 북돋우고 억누르는 뜻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져 있고 1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논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소문 이렇게 해서 황제내경의 두 책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상 좀 방대한데 그것을 5개로 핵심을 줄여서 한 것 중에 첫 번째의 글입니다. 그게 부양론, 생명을 북돋우는 이론 이런 이야기겠죠. 그것에 해당하는 원문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사실상은 너무나 임팩트 있는 글이라서 여기 하나하나 다루는 것들 자체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병이라는 것 자체가 속으로 들어가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힘, 이게 이제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하는 것이죠. 실력이 있다라는 것은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를 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부에 있느냐, 육부에 있느냐, 오장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피부에서 근맥으로
육부로 오장으로 전달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게끔 치료해주는 의사,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겠죠. 진단을 잘하는 의사인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의사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칠하다 화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한의사들도 상당히 혼동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책을 쓰신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하다 그랬을 때는 나쁜 것이 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을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하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것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나쁜 것이 허한 줄 알고 거기다가 나쁜 것을 더 더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허실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할 때 허하다라는 것은 좋은 거, 정기가 허한 거기 때문에 그는 북돋우는 약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하다 그럴 때는 그 사기가 실한 거기 때문에 정기가 실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기가 실한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다음이요. 주나라 한나라로부터 내려가서 당송에 미치도록 양기를 돕고 음기를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나라 사람 하간 단계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르러서 오행은 각각 하나이나 오직 화는 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말하기를 사람의 일신에 양은 항상 남고 음은 항상 부족하니 불리는 약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히 빠뜨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화는 원기의 곡기의 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자 100사람이 부하내동하여 그 말을 다 옳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을 논하는데 곧 조음을 주장하였고 방을 만들 때도 대개 양 죽이는 것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을 구한다 하고는 도리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 수레가 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뒤에 가는 수레가 경계를 안 합니다. 능히 깨닫지를 못하니 서글픕니다. 양도가 떨치지 아니하는 것은 시운의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양은 화하여 기운으로 화하고 음은 형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형체는 온전히 있어도 숨이 먼저 끊어지게 되어 죽습니다. 이것이 과연 양이 유여하고 음이 부족하여 그런 것입니까? 나는 짐짓 뒤집어 가로되 사람의 한 몸에 양은 항상 부족할까 걱정이고 음은 항상 유여할까 겁냅니다. 그런 고로 양을 돕는 약은 어린애도 먹어야 하고 노인은 더욱이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이요. 음이 밑에 성하면 양이 반드시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고로 모든 음이 반동할 때 열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열이 나옵니다. 저들은 맥에는 얻지를 못하고 도무지 눈에만 빙자해서 문득 양병이라 하니 진실로 찬 기운이 양기가 생하고 난 뒤에 더하고 더운 것이 음기가 생긴 뒤에 성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유화관 주단계 같은 분들은 겉만 보고 음병 양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계는 만년에 또한 온열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앞날에 그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뒤에 의술을 배운 사람들이 단계의 만각에 짝하지를 아니하고 그 앞에 그른 데만 따라갔습니다. 무릇 지금 행해 다니는 의서들은 모두 이것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드디어 헌기의 혜택이 후세에 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 서글픕니다. 헌기의 도를 배워서 헌기의 혜택을 넓히려고 하면서 어찌 헌기의 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경 18권을 한 말로 요약하면 양밀내고입니다.
어찌 홀로 헌기의 글에만 그렇겠습니까? 희문의 경에도 또 부양으로서 주장을 했으니 성현의 천만 언이 악한 것을 막고 착한 것을 드러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그 이치를 알면 유독 위생뿐이겠습니까? 자, 여기 하여튼 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평양비 양밀내고라고 이렇게 딱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쓴다라든지, 뭐 호르몬제를 쓴다라든지, 뭐 신경 차단술을 쓴다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자체가 그게 생명력을 갉아먹는 나쁜 치료인 것이에요. 생명력은 따뜻함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열이 없어져서 죽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싸늘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올려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양을 올려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음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조작하는 것을 가지고 좋은 치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여기 나와져 있는 유하간, 주단계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7, 800년 전의 사람들인데요.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의학서에 써여져 있는 것, 옛날부터 정확하게 생명은 무엇이다라고 써여져 있는 것을 자기가 왜곡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잘못해 왔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의학에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조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돕는 치료, 이거 좋은 치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보이지 않는 면역력을 북돋아주는 치료, 이것이 좋은 치료입니다. 이 부양론이라는 것들 자체가 바로 인체를 기계론으로 보지 않고 인체를 생기론으로 본다라 그러는 한의학의, 정통 한의학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경락학이 있고요. 그 경락학에 따라서 침을 놓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좋은 치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 양상환 부족,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은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을 걱정해야지 된다. 양이 모자람으로써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을 어떻게 올려줍니까? 몸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합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아프면 쉬는 거예요. 2번,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것만큼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잘 쉬고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 자체가 바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에 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식물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분위기에 있는 것을 약으로 처방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성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환경에 간 것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한약의 처방입니다. 그 사람이 뭘 슬퍼하고 뭘 가지고 화를 내는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침울해 하는지를 맥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계획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고요. 다시 재투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이 허하다, 심장이 허하다, 폐가 실하다, 신장이 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맥을 보고 파악하는 거고요. 그것을 경락의 반응을 보고 파악을 해내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증상의 호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생명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휴식으로, 가장 좋은
생명력의 충전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프면 쉬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다시 충전시키는, 그렇지 않고 뭔가를 자꾸만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아주 나쁜 치료입니다. 그것을 100년 전에 소문대요의 요약본 부양론이라는 곳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요새 생명론이라 그러는 서양의학의 상황자체에 있는 이야기들을 썰어 놓은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한 제가 이 문장, 이 논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10년 전에 적어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서양을 만나 이것이 길이다 라고 하신 할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20세기의 석곡과 무의당으로 이어지는 뜨겁고 따사롭고 명쾌하며 인자한 가르침은 앞으로 일과 사람 사귐의 안내자이길 바랍니다. 석곡 선생님은 1923년에 돌아가시기 전 출판된 책만 수십 권을 남기셨습니다. 구장요결, 수학책, 호상기문, 서양과학과 철학, 종교, 그리고 역사의 종착지인 민본주의를 평한 책, 의학책, 심학책, 유학책 등등입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근본적인 물음을 요약한다. 책 제목. 네, 이게 이제 소문대요라는 말을 제가 한글로 풀은 거죠. 책 제목은 소문대요입니다. 따뜻함을 키우기. 천지가 부양론이라는 말이 따뜻함을 키우기, 이렇게 한글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천지가 변화하여 만물이 만들어진다. 사람도 역시 마음의 뜨거움으로 시작하여 하늘과 몸의 냉철함으로 땅과 연결된다. 이치를 보면 하늘이 땅으로 뜨거움을 보내어야 사람도 따뜻해진다. 이를 따르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사람의 마음도 하늘과 합하면 주인이 되니 이는 하늘의 뜨거움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사람의 건강과 꾸준한 일의 즐거움도 여기에 달렸다. 그런데 잘 전달되던 정신이 1000년 전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이에 반하여 더구나 현재도 꼬인 대로 따라간다. 이는 앞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뒷차가 자꾸 따라가면서도 경계를 안 하니 참으로 슬픔이 넘친다. 사람이 죽으면 형체는 남아도 숨은 끊기니 이를 보고도 하늘과 연결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가. 성현의 가장 중요한 책을 25권으로 요약하여 전한다. 악한 것은 막고 착한 것은 드러냄이 성현의 요체니 따뜻함을 기르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기를 바란다. 그 이치를 알면 건강은 자연히 따라온다. 제가 이 부양론을 10년 전에 보고 적어두었던 글입니다. 그 뒷부분들은 앞부분에 읽어준 글을 제가 다시 요약한 것이죠. 우리가 따뜻한 경제학, 그리고 좋은 정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따뜻하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옛날부터 생명의 본질, 생명이 어떻게 하면 생명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훈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사람 있죠. 천자라고 민주주의를 아는 진짜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아플 때만 병원에 오시죠. 우리가 증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특히 한의원은 통증이라는 것을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생기론에 의해 가지고 통증이라는 것 자체는 통죽불통, 불통죽통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황제내경 소문에 적혀져 있는 병구입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여러분 이 말처럼 멋진 말 없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 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나 혈의 흐름이 원활하면 병이 없고 원활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은 병명이 여러 가지 수십만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사들이 어떤 치료 방법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용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치병, 난치병, 불치병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은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냐, 나을 수 없는 병이냐, 그리고 나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이냐,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것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좋은 의사가 복잡한 병명, 어려운 병명 들먹일 필요 없이 고칠 수 있으면 잘 고쳐주면 되고, 못 고치면 못 고친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좀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좀 많이 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환자한테 정보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하는 말이 신뢰가 안 가면 또 다른 의사를 만나면 되는 것이죠. 병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병과 못 고치는 병, 고치기 어려운 병과 쉽게 고치는 병, 이렇게 구별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환자들이 치료를 참여할 때 반드시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환자가 이해가 생기게끔 설명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통증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통증 증상에 대해서 현대에 라캉이 설명해 놓은 것, 또 프로이드가 설명해 놓은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상, 심프톤이라는 것 자체는 증상은 리비도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와의 타협 형성이다. 자아와의 타협 형성이다. 조금 말이 좀 어렵죠. 또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에게서 증상은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통로였던 것이다. 병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타협이기 때문에 충동이 모두 억압된 것은 아니다. 병은 주체가 그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리비도적 충동을 증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제 라캉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라캉에 따르면 증상은 일종의 암호화된 메시지, 수수께끼이며 억압된 것의 귀환으로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으며 온유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또한 증상은 단순히 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거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결속의 연쇄망에 포섭될 수 없는 얼룩이지만 주체의 유일한 지지대이다. 왜냐하면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말이 어렵죠? 한약은 이런 현대의 프로이드나 라캉이 한 이야기들을 그 전에 성현들이 다 통찰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증상에 대한 심프톤에 대한 이야기 아까 부양론에서 잠깐 나왔죠. 이 증상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깊은 곳으로 침범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은 치료다라고 잘 치료할 수 있는 거다 이야기를 했죠. 이 증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프로이드나 라캉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증상은 고마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병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병과 싸우는 힘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통증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이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고마운 것이잖아요. 증상이라 그러는 것은 병이 더 커지지 않게끔
순환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생명력을 길러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잘 쉬어야지 되고 순환력과 면역력, 즉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프로이드와 라캉이 이렇게 표현해 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리비도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와의 타협 형성이다. 프로이드에게서 증상은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통로였던 것이다. 병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타협이기 때문에 충동이 모두 억압된 것은 아니다. 병은 주체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리비도적 충동을 증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갈등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증상은 일종의 암호화된 메시지, 수수께끼이며 억압된 것의 귀환으로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으며 은유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또한 증상은 단순히 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거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결속의 연쇄망에 포섭될 수 없는 얼룩이지만 주체의 유일한 지지대이다. 왜냐하면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상과 병은 다른 것입니다. 병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갑을 너와 나도 아닌 어떤 제3자가 내 몸에 침투해져 있는 것, 이것을 병이라고 한자 해석을 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디지즈, 서양의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증상과 병은 다른 것입니다. 병이 고착화되지 않게끔 증상이 있을 때 좋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까 기계론에 의해서 생명을 보지 않고 생기론에 의해서 생명을 보는 경락학, 그리고 침의 효과라는 것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의학이 과거학 아닙니다. 미래의학이고 현대 유럽과 미국이 흠모하는 의학입니다. 현대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되는 의학이고요. 현대에 와서는 치료비를 국가가 내주는 의료 제도가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밀어주는 의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미래의학이고 실증의학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들이 모자라다는 것이 제가 가장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의학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학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또 알려고 하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